네,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테크 관점에서 올해를 정리해 본다면요. 이 체리피킹 투자 기법을 활용한 분들이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체리피킹 투자 기법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기법인지 구체적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올해 재테크 시장 흐름을 쭉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답변에 앞서서 진행자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재산 증식 좀 많이 잘하셨습니까? 예, 저는 뭐 대출금 줄이는 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좀 슬픈 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올해 자산 시장은 꽃을 피운 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세계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일전에 우리가 몇 차례 걸쳐 점검해 왔습니다는 상당히 좋은 한 해였었죠. 예. 특히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 예. 지금 오늘 새벽에 기준으로 해서 7년 만에 시가총액이 최대다. 우리가 증시에서 보면 가장 꽃폈던 때가 시청자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버블 직전인데요. 예. 이때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높은 것이 올해의 증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반면에 아마 진행자분께서 이렇게 대출을 갚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왜 재테크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을까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국내 주가는 작년 말 대비해서 안 올라갔죠? 예. 좀 올라가도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더 침체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듀얼 디커플링 현상이다 하는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해외 시장, 증시, 자산 시장과 국내 시장과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해외 쪽에 이렇게 관심을 두었던 사람은 올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체리피킹 투자 기법을 즐겼던 분들이 네. 사실 돈을 많이 번 한 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방금 말씀하신 체리피킹을 활용한 투자자들이 올해 정말 큰 돈을 벌었다라는 건데요. 실상 주변에서도 정말 개인 투자자들 보면 그렇게 수익을 낸 분들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국내에서요? 예. 이 체리피킹 투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체리피킹 투자 기법은 예.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2008년에 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2100에서 890 떨어졌다. 예. 국민들 부정에선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때인데요.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대표주를 주식으로 보여서 주식을 사시면 돈을 버시겠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분위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좀 제가 고통스러운 당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투자하는 것이 사실 역발상 투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게 바로 체리피킹 기법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체리는 미국이 사람이 상당히 즐기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체리나무에 체리가 아주 물이 익을 때에는 사실 그것을 따먹으면 된다. 네. 그러면 주가는 정상적인 가격에서 많이 떨어지면 네. 투자 관점에서는 체리가 물을 익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적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체리를 포트폴리오 바구니에 따 놓으면 언젠가는 예. 다시 주가가 정상되는 상태에서 상당히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연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청자분이 또 투자자분이 많이 생각하는 위기는 기회다. 네. 위기는 기회다. 바로 그게 역발상 투자이자 바로 체리피킹 투자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쉽죠? 네. 근데 이제 비교적 쉬운데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네. 막상 위기 때 닥칠 때 위기는 기회다는 것을 아십니다만은 이걸 행동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렇죠. 이건 또 어려울 때이거든. 예. 어려울 때 이거 위기는 기회다고 알면서도 대부분 사람이 그때 분위기, 주변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주춤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진행자분께서도 세계 증시가 올해 꽃을 피웠는데 예. 재산은 증식하지 못하고 예. 대출을 갚는 것도 돈을 버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슬픈 비애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이 게임 이론에서 사실 체리피킹 투자는요, 대표적으로 말 그대로 공생적 게임 이론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어려울 때 도와준다. 그러니까 기업이 상당 위기를 맞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만약 투자를 통해서 큰 이득을 얻는다라는 개념인데요.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서 보면 남한테 도움을 주면서 게임하는 걸 공생적 게임 이론. 예. 그다음에 내 이득만 생각하는 한 것을 사실 레시오 균형이라 해서 우리가 이번에 2년 전에 셰프리 로스가 공생적 게임으로 가서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을 타셨지 않습니까? 근데 위기 때는 사실 남을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더 기억에 아픈 기억에 남게 하거든요. 네. 위기 때는 어렵때는 남을 도와주셔야 나중에 큰 돈을 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체리 피킹이 왜 공생적 게임인가 하는 걸 볼게요. 자, 위기 때 주가가 떨어진다. 예. 주가가 떨어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 조달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러면 사실 남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을 사주시면 해당 기업은 돈이 들어오겠죠. 예. 그러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내가 돈이 부족할 때 철철 넘칠 때 돈 주겠다 하면 별게 고마웠지 않은데. 달갑지 않죠. 그래서 예. 내가 돈이 아주 부족할 때 그때 조금만이라도 돈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돈을 그렇게 주식을 투자해서 부족한 기업의 어려움 시달릴 때 주식을 사주면 그 기업이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그 주식을 샀던 사람도 대단히 많은 돈을 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면 체리피킹 기법은 체리피킹 기법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 투자 행격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셰프리로서의 공성적 게임에 해당된다. 그리고 다른 내 이득만 생각하는 게임은 뇌시의 균형 이런 것처럼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소위 제수의 딜레마처럼 예.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내 이득만 생각하게끔 되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남이 생각하는 공생적 게임이 돼야 이번에 올해 가장 재테크에서 실적이 좋은 사람 것처럼 체리피킹에서 돈을 많이 버신다. 또 돈 벌더라도 남을 도와줬으니까 돈 벌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이 안 받겠죠. 오히려 존경을 받겠죠. 예.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부분 체리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한 사람 하면은 단연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위기 이후에 정말 이 기법을 사용해서 큰 돈을 벌었다 유명해졌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한 달 전에 워렌 버핏 신드롬에 걸린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각종 매스컴에서 이제 뒤늦게 워렌 버핏 신드롬에서 아마 특집을 많이 이렇게 더 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위기 때 모두가 어려우셨죠. 그러나 워렌 버핏은 사실 돈을 100억 달러, 1달러에 1000으로 본다면 10조 원 번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존경심 내지 지도 따진다면 워렌 버핏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지지도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훨씬 높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이분이 뭐에 의해서 남이 어려울 때 돈을 벌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따지면 워렌 버핏이라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아주 돈을 벌면 아주 일반 사람과 나와 또 시청자분과 투자자분과 아주 동떨어진 이런 신출 기반한 투자 기법이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기 때, 네. 자 5년째 위기냐 금융위기 아닙니까? 네. 금융위기면 다른 어떠한 업종보다 금융주가 많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5년 동안 돈 벌 때 돈 번 내용의 포트폴리오 바구니 보니까 금융주를 많이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성급하면 어려울 때면 꽁수를 부리게 되거든요. 예. 꽁수를 부리게 되면 주식에 있어서 보면 이름도 듣지도 못한 주식을 사게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분은 금융주에서 가장 해당의 미국에서 은행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BOA, BOA. 예. 그 다음에 IB, 인베스트 뱅크 중에서 골드만삭스, 미국을 상징하는 금융주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야 내가 이름도 듣지 못한 주식을 사면 내가 이걸 투자해놓고 내가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업종 자체가 이상하니까 내일 가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객장에 가서 이 소리 저 소리 얘기하면 그걸 크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가지 못. 내가 투자한 행위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근데 대표주를 사면 내가 투자한 행위 믿게 된다. 그러면 결국 오랫동안 버텨서 5년 정도 지나면 대단히 큰 돈을 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어려울 때 투자했으니까 해당 기업에 도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벌더라도 자기 사적 이익에서 남의 피해를 줘서 돈을 버는 조지 소로스보다는 상당히 돈을 벌어서 미 국민들의 지지도에 오바마 대통령보다 지지도보다 높은 그것도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보통의 두뇌를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지도가 높지 않거든요.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높게 이렇게 지도가 형성되는 이런 국면이 맞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면 보통 이제 시기의 눈길을 이제 받기 마련인데 거기 이제 존경을 받는다라는 거 자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얘기죠. 때문에 네네, 힘든 얘기죠. 그렇다라는 건데요. 자, 올해 워런 버핏이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서 최근 5년간 큰 돈을 벌었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이 국가별로 봤을 때 상당히 체리피킹 투자 기법을 적용했을 때 상당히 수익률이 높았던 그리스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사실은 올해 들어서 이 그리스가 유로존의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 또 유로존에 탈퇴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폐쇄 경제 체제일 때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까? 지금처럼 초연결 사회가 디폴트 발생이 높을까? 자, 폐쇄 경제 체제는 세계가 한국 컨트리, 미국 컨트리, 국가 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국가니까, 원 컨트리니까 한국은 스테이트, 미국은 스테이트 이런 사회거든요. 예. 그러면 요 두 시대에서 누가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높을까 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시청자분의 인식과 달리 사실 폐쇄 경제 체제에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리스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미국 문제와 동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결국 자금이 이렇게 풍족한 국가가 곧바로 개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의 선입견과 달리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 그리스가 위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작년까지만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주가 폭락했다. 하면 사실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떨어지면 그 주가는 정상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올해 그리스 주가가 27% 올랐고 아까 김민지 기자께서도 네. 어제 끝난 유럽 증시 보면 그리스가 가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들어서 27%였는데요. 이게 그리스입니다. 작년까지만 재정위기에서 시청자를 어렵게 했습니다는 올해 들어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그리스가 오늘까지 29% 올라서 전 세계 증시에 아르헨티나, 일본에 이어서 7번째로 높게 올라갔던 국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투자했던 스마트머니라든가 초기에 위험을 먼저 짚고 투자했던 헤지 펀드들이 올해는 대단히 그 돈 벌게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머니라든가 헤지 펀드들이 돈 벌면 일반적으로 돈 번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질투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 대중들도 뒤늦게 참여하게 되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 일반 대중들도 참여해서 오늘 뉴욕 세계 증시에서 그리스 주가가 더 2% 이상 올라가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꾸 궁금해집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금융주들을 공략을 했었고 또 그리스 얘기도 나왔었고 그 외에 수익을 올렸던 또 투자처들은 어디가 있을까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일본 증시가 아닌가. 예. 일본도 많이 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니케이 지수가 1980년대에서는 2만 이상 갔던 데인데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20과정에서 이 니케이 지수가 사실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만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는데요. 아베노믹스 때문에 사실 그 기대감 때 올해도 한 50% 이상 상승했으니까 그것도 저가 때 샀으면 일종의 체리피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박도나 PD께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 올해 52주니까 1년 정도 보이는 거죠. 얼만큼 가파르게 올랐는지 네. 특히 상반기에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확인할 겁니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체리피킹이다. 또 한 가지는 스페인 국채가 네.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평가받았던 미국의 국채 가격의 변동폭보다 오히려 스페인의 국채 가격의 변동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국채가 안정적으로 비춰지면서 글로벌 자금들이 특히 한국과 이런 데에서 채권 투자한 자금들이 예. 우리 이제 주식은 조금씩 들어오긴 합니다는 예. 채권에서는 자금이 이탈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한번 채권에서 이탈되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더라고요. 예. 채권에서 이탈되고 아시아에서 증시에서 아시아 채권 시장에서 많이 자금이 이탈되는데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스페인 국채 가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작년 같은 경우는 피그스가에서 스페인 국채가 너덜너덜거렸습니다. 종이자가 휴지 조각처럼 보였죠. 저도 그렇게 표현했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오히려 미국 국채의 가격 변동폭보다 더 안전하고 한국의 채권에서 이탈된 듯 자금, 아시아 채권에서 이탈됐던 자금이 그쪽으로 지금 몰려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예.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장 증시가 좋았던 게 아르헨티나 증시입니다. 아르헨티나 증시도 이게 이제 연일 중단비에서는 베네수엘라 증시에 이어서 아르헨티나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체리피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진행자분께서 네.
체리피킹도 잘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올해 국제 금값이 6월 말에 1,180달러까지 떨어졌죠. 예. 올해 연초에 1,640달러였습니다. 2년 전엔 1,960달러였습니다. 근데 체리피킹을 즐길 때는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금값 지금 올해 스트레이트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1,000달러 및 이렇게 해서 금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금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는 그 가장 마지막 저점에 1,211달러 나옵니다는 예. 사실 다른 거를 보면 1,180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때 보면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럼 이때 사야겠다 하면 사게 됐죠. 그래서 8월 초에는 저기 꼭대기 위에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8월 초에 그때 1,440달러입니다. 1,400선까지. 예. 그러면 일부 시중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잖아요. 2년 전에 1,930달러를 갔다. 그러면 차트상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으니까 2년 전에 1,930달러까지 갔으니까 차트상으로 기가 막힌 차트가 되겠죠. 예. 그러면 체리피킹 해서 금 사세요 하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샀으니까 다음에 또 떨어지는 상황이죠. 차라리 이 1,211달러에서 그냥 스트레이트 떨어지면 금이나 사지 않았을 걸. 조금 올라갔다가 하다 보니까 1,930달러 겨냥하다 보니까 사람의 욕심상 예. 8월달에 그냥 금을 많이 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손실을 떨어지니까 더 많이 손실되는. 예. 그래서 체리피킹은 사실 충분히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체리피킹이 돈을 버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는 항상 어려운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법은 간단하지만 확실히 투자라는 건 또 쉽지 않은 네네. 거군요. 자, 이 체리피킹 투자 기법이요. 사실 재테크 생활자들에게도 교훈이라 그럴까요? 분명 뭐가 시사하는 점이 확실합니다. 들어보니까요. 비단 그 재테크 수단뿐만 아니라 예. 사실 위기 과정에서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 번 모습 예. 이런 걸 보면 사람 삶에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테크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시가 과일 때 모두가 이렇게 뒤늦게 참여하면 그때 탐욕을 부리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많은 그 재산을 못 벌게 되고 정점을 지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굉장히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요 체리피킹 투자 기법이라는 것은 뭐냐? 위기 때 탐욕을 발휘한다는 게 오히려 과일 때 탐욕을 위기 때 탐욕을 발휘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위기 때 긍정적 사고를 가지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기 때 비관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얼만큼 나빠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시청자분께서 루비니 교수가 석학이다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석학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곱지 않은 대뇌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려울 때 이렇게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뭐냐?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가 불확실할 때, 어려울 때 욕심을 부리면 설비 투자에서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려울 때 남을 도와야, 지금 이제 12월 달도 돼 있는데요. 이렇게 추울 때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내셔야 이게 기부금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인사하는 사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기는 기회다 다 아십니다. 많은 책을 이렇게 해서 전문 강사들이 항상 경기 어릴 때 위기 땐 기회다 하는데요. 그 강사분들이 이렇게 착해서 실제 행동에 나서느냐 이렇게 보면 나서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말로 얘기하는 게. 예. 근데 그만큼 실천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돈 번 사람 보면 위기는 기회다. 이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돈을 번다. 그래서 인생사에 있어서 보면 이 체리피킹 기법이 투자에만 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많이 어려울 때 이게 인생사에서 많이 도움된다. 10월 달입니다. 예. 저도 이제 동참하겠습니다는 지금 경제가 지표상으로 뭐 좋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두 급에서 경제 지표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우리 재테크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10월 때 진행자랑 저분이 어려울 때 남을 네. 돕기 위해서 좀 기부 이렇게 운동에 동참해주는 이게 알겠습니다. 바로 인생사의 예. 체리핑 기법이다. 예. 보시면 됐습니다. 그 뜻에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